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고스란히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스포츠 톡톡. 네, 오늘도 또 최현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라스가 이 가을, 사실 10월 중순 가을인데 약간 덥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70도대라고요. 그러게요. 낮 기온이. 네.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그 뜨거운 스포츠 지금 열기가 워낙에 뜨거워서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나 싶을 정도인데 기대했던 것보다 어쨌든 간에 지금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열기가 아주 뜨거워요 지금.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진짜 야구 팬으로서 네. 스포츠 팬이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야구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너무 재밌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우승하긴 했지만 작년 포시즌이 좀 싱거웠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올해 포시즌은 와일드카드부터 디비전 시리즈 지금 아주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요, 올해 메이저리그가요. 100승 팀이 한 팀도 없거든요. 네, 압도적인 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준화됐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지금 와일드카드로 온 팀들도 상위 시드 받은 팀들을 또 이겼고 대표적으로 뉴욕 매치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우승을 점쳤잖아요. 근데 힘 한 번 못 쓰고 매치한테 네. 광탈을 했어요. 네. 그런 거 보죠. 또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도 물론 어제 뉴욕 양키한테 졌지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투수력이. 네, 네. 그 양키스의 화라산 같은 타선을 양키스 타선 진짜 투수력으로 올라온 거지. 양키스도 디비전 시리즈를. 그리고 디트로이트 언더독 디트로이트도 지금 강호 클리블랜드와 2승 2패까지 갔어요. 그렇죠. 진짜 상향 거기에 평준화가 샌디에고하고 LA는 지금 아주 이건 말할 필요가 없고 전쟁입니다. 전쟁. 진짜 전쟁이에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메이저리그 포시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칭찬할 건 칭찬해. 야구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이제 먼저는 오케이. 칭찬할 거 칭찬해놓고 넘어가려고. 축구. 네, 그렇죠. 대한민국 네. 축구가 사실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인 말보다는 지금 외부적으로 지금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주 시끌시끌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내부 사정은 우리가 팀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선수들은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다. 네. 막 그런 얘기는 해왔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어제 요르단 원정 경기. 네, 요르단이 무슨 팀입니까? 바로 몇 달 전에 클린스만 감독을 해임시키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팀이지 않습니까? 그 요르단 원정 경기를 갔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재성과 오현규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이 정도면은 진짜 완승을 원정에서 거뒀는데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르단 원정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게. 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경기를 승리를 거두면서 글쎄요, 조금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네,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한국이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한국 대표팀 경기 중에 경기력만 따지고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경기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아시안컵 다 포함해서 네. 제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후반전은 특히 압도를 했어요. 특히 후반전은 물론 전반 초반에 이제 워낙 우리 요르단 선수들이 좀 터프하게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 터프한 건 감수해야 되거든요. 원정 경기에서. 물론 이제 황희찬 선수랑 엄지성 선수가 부상으로 중간에 나가서 안타깝긴 했지만 사실 살인적인 태클이다 이런 표현들 일부에서 쓰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좀 운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후반전에서는 그런 면에서 전반전에 이재성 선수가 이 헤더 서령우의 활약도 좋았잖아요. 서령우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고 또 이재성 선수 헤더가 진짜 정석이었어요. 네. 수비수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타면서 돌고래처럼 솟아올려서 그걸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골이 너무 귀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정에서 선취점을 우리가 했으니까 의미가 크죠. 후반전에 선수들이 확실히 부담감이 적어지고 몸도 확실히 풀렸고 진짜 후반 45분은 진짜 압도를 했습니다. 포제션 이 점유율에서도 한 8대2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고 패스 플레이도 잘 이루어지고 너무 잘 됐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다 수비도 상당히 변화가 있었는데도 견고했고요. 조금 모호했던 홍명보시 라볼피아나
아, 이거면은 저는 인정해요. 어제 후반전만 같으면은. 정말 뭐 빌드업. 네. 조현우서부터 시작해서 김민재 거치고 정말 이 빌드업 그리고 패싱이 특히 어제 경기에서는 저는 수훈 선수를 뽑자면은 딱 이제 3명을 뽑겠는데 이재성 이 선취 득점을 했다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확실히 이재성이 뭐 유럽에서 펄펄 날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치를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후반에서도 중원에서 확실히 중원 싸움 잘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황인범도 지금 페이노트 이적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성기 폼이 완전히 올라왔잖아요. 이 후방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나중 대로 패스 찔러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준호도 배준호 아주 활약이 사실은 재승선이 홍명보 감독이 취임하고 이제 김도훈 임시감독 때 발탁이 됐다가 홍명보 감독이 앞선 2경기에서는 배준호가 승선하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어제 배준호가 한국의 중원 세대교체 자원 중에 정말 하나구나 느끼게 만드는 활약을 했었습니다. 왜 배준호를 계속 써야 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스스로. 사실을 어떻게 보면 운도 따랐거든요. 황희찬,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안으로 나갔던 엄지성까지 부상을 나가면서 그 대체 선수로 배준호가 들어간 건데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오현규 선수 어시스트도 배준호가 했고요. 그렇죠. 중원에서 이 3명의 미드필더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들라인인데 너무 잘해줬고요. 뭐 오현규 선수가 사실 스트라이커인데 데뷔골입니다. 그러게요. 국가대표 데뷔골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데뷔골을 했는데 그 골은 뭐 어떻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정말 뭐 너무 잘 때렸고 너무 멋있는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명만 얘기했지만 수비진도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클린시트를 했어요. 조현우 선수 포함해서 무실점 원정에서 무실점 경기 초반에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였죠. 그리고 후반에서는 요르단 선수들이 물론 에이스 알타마리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아시안컵에 우리한테 악몽을 줬던 알타마리 선수인데 못 나왔고 또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 그 윙어가 부상으로 역시 빠졌거든요. 주전 2명이 좀 빠진 상황이긴 했어요. 핵심적인 사람 2명이 빠져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요르단이 못해서 우리가 이겼다? 아니에요. 한국이 너무 잘해서. 근데 약간 이게 또 고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주장이자 뭐 대체 불가 에이스. 그렇죠. 사실 지난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손흥민 힘으로 승리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예. 황희찬 선수가 경기 초반에 뭐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일찍 부상으로 빠져버렸고 거기에 또 사실 몸이 가벼워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았는데. 사실 아쉬웠어요. 왜냐면 황희찬 선수 최근에 수석팀에서 좀 활약이 출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엄지성 선수가 같은 포지션에서 또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장이 없는 상황, 절대적인 에이스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돌발 변수들이 막 연이어 발생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교체 카드를 써야 되는. 사실 홍명보 감독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정말 당황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럴 것 같아요. 플랜 B, C가 다 지금 그 변수로. 손흥민 없는데 황희찬 나왔는데 또 엄지성이 또. 근데 이제 플랜 D로 배준호가 나왔는데 대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참 어쨌든 간에 그런 악재와 돌발 변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경기력, 오히려 나은 경기력을 보였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뭐 선수들이 잘한 게 우선 1차적이지만 홍명보 감독의 역할도 그렇죠? 저는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운 하나는 타고난 것 같아요. 운이 있어요. 이 어제 경기에서 만약에 승점을 못 났다면은 진짜 경질 얘기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말이 있었겠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상당히 그런 여론을 좀 잠재웠고 이제는 사실은 100% 그냥 가는 겁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100% 그냥 가는 그리고 선수들 인터뷰, 특히 이제 임시 주장을 맡았던 김민재 선수 인터뷰도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수단 분위기는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했고 골리 조현우 선수도
홍명보 감독을 왜 흔드는지 모르겠다. 네. 우리는 지금 분위기 너무 좋고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홍명보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을 그래도 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홍명보 감독의 말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들의 말도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들이지 팀은 문제가 없다. 네, 팀은 지금 어제 경기에서 증명을 했어요. 네, 지금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그동안 말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긴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돌발 변수들 때문에 엄지성을 써본다든지 배준호를 써본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운이잖아요. 원래는 계획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팅 멤버는 아니죠. 아니었죠. 네, 그리고 사실은 후반에도 교체로 들어갈지 말지 그렇게 일찍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돌발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세대 교체를 한번 실험해보는 그런 무대가 됐는데 그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선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으나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국회의원 뽑는 것도 아니고 이 한마디로 그냥 뭐 사단법인 뭐에서 그냥 감독 선임하는 건데 어느 정도는 내부의 어떤 페이버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막상 이제 막 까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어느 단체가 안 그러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거. 하지만 바로 잡을 거 바로 잡아야 되지만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다른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점수를 어느 정도 후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히 있었다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외국인 감독, 좋은 감독도 많았지만 아쉬운 감독도 많이 있었지만 그 감독들이 왔을 때 어쩌면 좀 어수선했던 선수단 분위기를 이렇게 빠르게 좀 확 다시 잡기에는 홍명보 감독보다는 못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제 줄곧 주장했던 게 한국 여러 가지 인맥 축구 이런 거를 개혁하고 타파하려면 저는 외국인 감독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월드컵 지금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령탑 문제로 흔들려서는 외부적으로 이런 걸 자꾸 흔들기에서는 이제는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될 때고, 그렇지만 절체상의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럼요. 이제 그 협회에 그런 좀 관여했던 이런 불공정, 이 원칙을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거고요. 홍명보 감독이 뭐 무능하다라는 거는 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저희는 처음부터 없어요. 홍명보 감독도 자격은 있다. 하지만 선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저희 주장이었죠. 한국 역사상 앞으로도 사실 나오기가 힘든 올림픽 동메달을 어찌됐든 획득한 감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컵에서는 실패를 했었지만 그건 뭐 분명한 실패였고요. 하지만 그때는 1년도 안 된 기간을 떠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준비할 기간 2026년 월드컵이니까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현안인 이 최종 예선에서는 반드시 조 2위 안에 들어서 직행을 해야죠. 직행해야죠. 이건 직행 아니고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정말 이 하늘이 준 이 꿀조에서 2위까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다 그렇다면 이제 이라크와의 이제 4차전인데 홈에서 용인에서 합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네, 이라크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어제 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봤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라크 만만치 않죠. 물론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뭐 경기는 한 7대3 정도로 완전히 압도를 했고, 어쩌면은 주전 2명이 빠진 요르단보다 이라크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어요. 홈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의 팀을 못 이긴다면 월드컵에서 뭐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이라크보다 수준이 낮은 팀이 월드컵에 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도전해야죠.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거고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될 게 이라크전인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운일지 전술일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전 비기고
팔레스타인전보다는 그 다음 경기가 나아졌고 네. 그 다음에 또 어제 경기가 나아졌고 그러니까 1차전은 참혹했고 네. 2차전 어느 정도 반등했고 네. 어제 3차전에서는 한국 축구의 정말 실력 그리고 위상을 좀 보여준 경기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라크전에서 증명해내면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홍명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현재 힘은 조금 얻게 됐지 않을까. 네. 자, 그럼 이제 변수가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없죠. 회복이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않죠. 네. 자, 이제는 황인찬과 엄지성의 부상 체크. 맞아요. 그러네요. 이제 네. 귀국을 했잖아요. 네. 전 세계로. 네. 정밀 검사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좀 경미한 부상으로 이라크전에 좀 두 선수 다 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좀 지금 탈도 있는 그런 한국 축구 대표팀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멘트할 정도로 지금 그런 그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정도 사안인가 싶은데요, 솔직히. 축구 네. 외적인 걸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참 안타깝죠. 네. 근데 어쨌든 조금의 반등의 기회는 마련한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그 여론 반등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그냥 대표팀 경기력에만 신경 쓰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경기력으로 우선은 보여줬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네. 네. 다음 주 이라크전에서 또 확실하게 좀 더 증명을 해 보이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응원하고요. 자, 아까 뭐 얘기 꺼내다가 멈춘 메이저리그 포시즌이 올해 정말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네. 이게 뭐 드라마도 드라마에 너무 재밌게 경기들이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는데 우선 확정이 그러니까 그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 확정이 된 팀이 뭐 예상대로 뉴욕 양키스가 캔사스시티 로열스를 시리즈 전적 3대1로 꺾고 선착을 했고요. 네. 내셔널리그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뉴욕 매치의 기세가 예상 못했던 일이죠. 대단합니다. 뉴욕 매치의 기세는 네. 투타에서 와, 뭐 어느 팀과 맞붙어도 일방적으로 밀릴 전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뉴욕 분위기가 매치가 이렇게 플레이오프 진출도 장담 못했던 팀인데, 그렇죠. 근데 후반기에 팀이 급격하게 안정이 되더니 포스틴 들어와가지고 미러키를 꺾을 때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필라델피아 사실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인데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게 그냥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저스랑 비등비등. 그럼요. 근데 확실히 이게 기세라는 게 있는 게 사실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후반기 막판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구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했지만 워낙 뭐 일찍 확정이 됐는데 막판의 분위기가 특히 10경기 마지막 10경기에서 이게 1위한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보네드 플레이도 나오고 뭔가 좀 기강이 빠진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거든요. 좀 허무한 에러가 나오고 뭐 정말 맞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점수를 내준다든가 그래서 좀 분위기가 처져서 일부에서는 그런 분위기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필라델피아가 조금 수상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워낙 시즌 전체적으로 보여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스시즌에서 항상 강한 모습 보여왔잖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가 우승 경력도 있고 그런 이 팀 칼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우승을 점쳤었는데 뉴욕 매치가 그 모든 것을 이 파죽지세? 정말 파죽지세예요. 너무 이 분위기라는 진짜 게 압도를 했습니다. 시리즈를 3대1로 완승을 거두면서 뉴욕 매치가 내셔널리그에서는 먼저 챔피언십 시리즈에 선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차전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이기긴 했지만 사실 6대4 됐을 때는 그냥 5대 3이었죠.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야, 9회 초에 그거를 동점 투런을 가서 연장을 가게 만들었거든요. 겨우 이긴 거죠. 대단했습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오늘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전쟁인데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의 지금 시리즈 전적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지고요. 내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도 굉장히 의외의 팀입니다, 지금. 완전 언더독이었는데 휴스턴을 꺾고 지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시리즈 2대1을 만들어서 내일 또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클리블랜드가 진짜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가 겨우
겨우 4차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클리블랜드 떨어질 뻔했는데, 네. 지금 그 상황에서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뭐니 해도 오늘 네. 저녁에 펼쳐지는 샌디에고와 LA 다저스의 경기. 이 경기 진짜 와, 두 팀은 사실은 이제 한동안 LA는 샌디에고 라이벌로 쳐주지 않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랑 그렇죠. 조금 더 라이벌이었죠. 네. 샌디에고는 이제는 우리가 라이벌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포시즌에서는 두 팀이 완벽한 라이벌이 됐어요. 모든 뭐 언론 매체며 팬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샌디에고 기세가 너무 좋았고요. 네. 시즌 막판서부터. 네. 그리고 팀워크, 그 팀 분위기 자체가 어떤 팀보다도 똘똘 뭉치는 게 굉장히 느껴졌어요. 좀 약간 샌디에고가 지금 유쾌한. 네. 사실 김하성 선수 같이 있을 때도 그렇죠. 굉장히 재밌고 막 유쾌한 네. 분위기잖아요. 막 마차도나 뭐 프로파 같은 선수 뭐 장난도 맞아요. 많이 치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감독서부터 확실히 이제 선수들에게 자율권을 주지만 그 자율권 안에서 이제 프로 의식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와 정말 극복을 해내고 어려운 가운데 사실 시즌 중반만 해도 암울했거든요. 그렇죠. 네. 뭐 부상 선수들 계속 나오고 네. 그러면서 근데 하나로 뭉쳐지면서 야 오늘 경기는 정말 예상을 못하겠어요. 오늘 샌디에고는 이제 다르비슈가 다시 한번 뭐 지난 2차전을 완벽한 너무 잘 던졌어요. 네, 투구를 펼쳤던 다르비슈가 등판하고 자 LA는 이제 야마모토인데 이제 LA 계속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강력한 팀이고 우승 후보는 맞는데 이 선발이 없는 거 진짜 꾸역꾸역 겨우겨우 타선이 터지면 이기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관건도 그거예요. LA는 4차전에서 터졌던 타선이 네. 5차전에서도 어느 정도 터져줘야 된다는 거고. 자, 야마모토가 길게 갈 것 같진 않죠? 저는 야마모토를 낼지 아니면은 잭 플레어티를 쓸지 아니면 또 불펜 데이로 갈 가능성까지 있었거든요. 네. 워낙 4차전에서 불펜 투수들이 자기 역할을 100% 이상씩 해줬어요. 그나마 불펜이 잘 던져주니까 네, 다행이죠. 무실점으로 했는데 나오는 선수마다 다 잘 던졌어요. 근데 자 야마모토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이룰 거 다 이루고 온 선수고 투수 최고액이에요. 네, 최고액 뭐 투수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진짜 금액인데 자 야마모토 선수도 자존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구는 자존심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이상하게 샌디에고 선수들이 야마모토 선수 볼을 너무 쉽게 쳐요. 뭐 밀리거나 이런 거 구위에 밀리거나 이런 게 없고 좀 어떻게 보면 수를 알고 친다? 뭐 이러는 네, 네. 좀 타격 코치가 무슨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자신 있게 치니까 네. 야마모토 선수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1차전에서 나왔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다르비슈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차전에서 너무 잘 던졌는데 완벽한 투구를 했죠. 이번에도 또 잘 던지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야구가. 근데 이번에도 잘 던진다 그러면 다리우시는 정말 좋은 선수인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투수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저도 약간 이게 결국에는 타선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샌디에고가 그동안 좋은 기세긴 합니다만 샌디에고 타선이 침묵할 땐 또 확 침묵하잖아요. 네. 그래도 샌디에고 타선도 일단 타티스 주니어가 진짜 무섭고 마차도도 자기 역할을 그렇죠. 해주고 그동안 너무 부진했던 크레노워스 선수 같은 선수가 4차전에서는 부진했지만 2차전부터 확실히 살아날 모습 보였고 그리고 이제 포수 이 선수도 9번 타선에서 타점을 굉장히 많이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자 반면에 이제 LA 다저스는 오타니 선수가 사실 1차전 이후 조금 부진했다가 4차전에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부진했던 이 포수 윌 스미스가 또 살아났고 그러다 이제 변수는 프레디 선수가 이제 발목이 뛸 수 있는 상황이 그러게요. 아니거든요. 발목 부상을 계속 안고 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쓰러울 정도인데 근데 5차전에 어떻게든 나올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무키 베츠가 부활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타선도 사실 저는 그래도 타선에서는 LA에 조금 더 앞서죠.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앞서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LA 다저스의 우위를 점쳐보지만 근데 정말 이 분위기가 진짜,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오늘 저녁에 아주 혈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재미있게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필라델피아가 또 떨어져 버려가지고 또 바꿔야겠네요. 우리 저는 사실 여전히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를 보고 있거든요. 자 이제 내일 열리죠. 디트로이트랑 클리브랜드 경기도 변수인데 근데 5차전인데
사실 전력으로는 클리블랜드가 도저히 밀릴 전력이 그쵸, 아닌데 그럼요, 앞서죠. 네. 선발 투수 싸움에서 완전히 네, 추가 기울어요. 네.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 아메리칸 리그 뭐 거의 만장일치로 네. 사이 영상이 확정이 된 스쿠발이 나온다. 네. 스쿠발 정말 잘 던져요. 이러면 스쿠바를 공략을 못하면은 네. 또 이거 모르는 겁니다, 진짜.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지금 시리즈 내내 타선이 완전히 네.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5차전에서 더군다나 슈퍼에이스 스쿠바를 상대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을 했을 때는 양키스 입장에서는 누가 올라오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그쵸. 지금 네. 또 체력도 많이 세이브됐고 지금 양키스가 게리 콜이 어제 너무 잘 던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저는 불펜이 이 정도로 해줄지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네. 양키스 같은 경우가 사실 불펜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퀘스천 마크였는데 클레이 홈즈랑 이 위버 선수가 너무 잘 던지니까 네. 8, 9회를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특히 위버 선수, 루크 위버 같은 선수는 저는 마리아노 리베라를 조금 연상이 돼요.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게 리베라도 처음에 세로맨이었어요. 첫 몇 년. 네네. 그러다가 부상 주전 선수 주전 마무리 부상으로 클로저가 되면서 정말 메이저리그에 정말 위대한 클로저가 됐거든요. 명예전당도 만장일치 들어가요. 네. 근데 위버 선수도 올 시즌만 해도 그냥 세로맨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즌 막판에 클로저가 됐는데 너무 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욕 양키스는 이제 시즌 막판 포스시즌 가면서 오히려 타선도 그렇고 맞아요. 조금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안정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대표적인 선수인 이 에런 저지가 네. 너무 부진했다가 네. 어제 경기에서 2루타 치고 3출루 하면서 네. 살아나는 말이에요. 모습.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안칼로 스탠튼이 어떻게 보면 공갈포 이미지가 가 있는데 네. 이번 시리즈는 스탠튼이 다 했어요. 다 잘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후안 소토는 자기 목 해주고. 네. 야, 이러다 보니까 양키스가 약점이 없어졌어요. 네. 그나마 불펜 마무리가 퀘스천이었는데 그것까지 완벽해졌기 네. 때문에 양키스가 아메리칸 리그는 저는 누가 그러니까 올라오든 디트로이트가 올라오든 네. 클리블랜드가 올라오든 양키스가 우위에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뉴욕 매치가 지금 선점을 한 상태에서 네. 샌디에이고가 되든 다저스가 되든 뉴욕 매치 쉽지 기세가 않을 것 너무 같다. 좋아서 어허. 저는 조심스럽게 네. 서브웨이 시리즈를 예상합니다. 야, 그것도 재밌긴 하겠네요. 네.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츠. 서브웨이 시리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뉴욕 양키스가 지금 전체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뉴욕 양키스로 우주의 기운이 몰리고 있는 것처럼 LA 다저스도 기회를 얻지 않았나. 네. 오늘 경기만 이기고 올라가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그래도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를 안 만나고 뉴욕 매치를 만나는 게 결국에는 야구라는 게 또 뭐 포시즌 모른다고 해도 또 이제 그 통계와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LA 다저스가 오히려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네,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월드 시리즈 우승은 전 뉴욕이 할 것 같. 뉴욕 양키스가 할 것 같습니다. 네. LA 다저스는 항상 거기까지. 항상 거기까지. 자, 이번 올가을 메이저리그 정말 포시즌이 너무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뭐 야구 혹시 아직까지 뭐 챙겨보지 못하신 분들 이제라도 한번 보시면은 야, 또 가을엔 역시 야구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푹 빠지게 되지 않을까. 야구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